예, 안녕하세요. 하이브지 철학의 이은영, 신명종. 신명조입니다. 예, 오늘 그 초대 손님 신명종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명종 선생님은 그 성균관대학교 그 한국철학문화연구소의 그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그 박사 논문을 주역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들 사이에 그 우리 지금 현재 유학 그 유교 철학과의 그 명령 포럼 지금 회장이시고요. 아주 워낙 박학다식하셔서 아무거나 맡겨도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맹가돈소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렸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 외출을 안 하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어려운 자리 마련했어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그 강좌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맹자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우리 이은영 박사께서 맹가 돈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가 돈소의 맹가는 맹자 우리 맹자 선생님의 이름이 가입니다. 수레가자인데 이름을 직접 쓰셨어요. 맹자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존칭어로 하는데 맹가해서 맹자의 본명을 드러냈고요. 돈소라는 그런 말을 뒤에 붙였는데 이것을 우리 글로 풀이하면은 곰바탕을 두텁게 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곰바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맹자의 이제 초상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맹자 책의 몇 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맹자 하면은 인간으로서의 맹자를 이제 지칭하는 경우가 있고 책을 이제 가리키는 말로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간 사람 맹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맹자께서는 기원전 사람입니다. 기원전 372년에서 28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300여 년 전의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고 이분이 사셨던 그 시대는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그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이제 그 나누는 그 어지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전국 시대 이제 초기에 추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데를 지금 현대 지명으로 하면 추성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때는 이제 추현이라고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레가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이름 대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름인데 자도 수레 본명인 수레와 관련해서 수레 여자를 쓰거나 수레 거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여 또는 자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의 문인에게서 수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사를 스승으로 이제 모시기도 하는데 또 유명한 그 일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맹자의 어머님과 관련해서 맹모 삼천지교랄지 맹모 단기지교를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사자성어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삼천이라 하면은 이제 맹자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신 걸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묘지 근방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곡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걸 가지고 놀이를 이제 많이 삼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겼는데 하필이면 또 시장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이 이제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노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이제 학교 근방, 서당 근방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게 했다라는 이제 일화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인데, 요즘에 우리가 어머님들이 좋은 그, 파라고. 그 학군을 찾아서 옮기시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실을 짜다가 그 실에 그 짜고 있는 천을 잘랐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맹자를 이제 타지에 스승을, 좋은 훌륭한 스승을 이제 찾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맹자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하도 이게 보고 싶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배를 짜다가 잘라서 그만두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공부라는 것은 그침이 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이제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그 공자님을 우리가 대성이라고 해서 큰 성인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준한다 해서 우리가 맹자를 아성, 버금간다라는 아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서의 맹자를 살펴보면은 지금도 시중에 우리가 맹자라는 책으로, 이름을 가진 책으로 뭐 수십 종, 거의 100종 가까이가 이제 팔리고 있는데, 그것이 2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그분이 쓰신, 남기신 그 책이 인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이분이 위대하신 사상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맹묘, 맹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맹자를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의 모습인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사당의 정문인 영성문을 지나서 이제 사당의 모습인데, 제일 위에 자그마한 글씨가 지금 아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성전. 그래서 성인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공자와 버금가는 성인이다 라는 뜻으로 아성전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당 안에 있는 그 비석들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석은 여기 보시면은 자사자의 작중용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맹자가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자사께서 중용이라는 책을 지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석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거는 글자가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맹모 삼천이라는, 맹모 삼천을 기념하기 위한 사라는 비석이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이거는 맹모가 단기, 짜던 배를 끊었다라는 그 곳, 그래서 맹모 단기처라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그 맹묘, 맹부 안에 있는 비석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맹자는 스스로 유학의 도통을 이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자임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서 있느냐 그러면, 맹자 책의 마지막 장이 진심장이라 하는 그 편이 있는데, 진심장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요순으로부터 탕왕에 이르기까지 500년, 그리고 탕왕으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500년, 그리고 문왕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500년. 그러니까 1500년의 도통을 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자에서부터 본인까지, 그러니까 맹자까지에 떨어져 있는 시간의 거리가 약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순과 문왕, 그리고 공자, 그러니까 요순, 우, 탕, 문왕, 공자까지 가 이제 유학의 도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다 해서 도통이라 하는데, 맹자 스스로 본인이 유학의 도를 이어받아서 그 책임을 맡았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돈소의 의미,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도탑게 한다. 우리가 그 서울 그 궁전 사대문에 이제 서대문을 우리가 옛날에 돈의문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의를 도탑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자는 이제 도탑다. 그러면 이제 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소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자가 안 나오니까 이것으로 이제 대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맹가돈소 예. 나오겠지? 이쪽에 예, 소라는 뜻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희다, 또 질박하다, 그리고 이제 정성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바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탕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두텁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예, 논어에도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논어 8일장에 보면은 회사후소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라는 말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소라는 것은 바탕을 바탕 뒤라는 말이고, 이걸 풀어서 쓴다는 말, 풀어서 이제 설명하자면은, 옛날에는 그 2300년 전 이 시대에는 요즘처럼 그 도화지 같은 것이, 종이 같은 것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탕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바탕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바탕을 고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바탕을 희게 하는 것도 바탕을 고르게 하는 것이고, 물감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하는 것도 이제 그 바탕을 고르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을 고르게, 두텁게, 그러니까 바탕 그 위에 물감을 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소라는 말은 바탕을 두텁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자, 이 논어에 있는 그 글에서 회사우소는 회사우소. 그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을 이제 그 구절의 의미를 물어본 것인데, 예쁘게 웃는 모습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이 뚜렷하다, 흰 바탕에 채색을 하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답하기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마련하는 뒤에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바탕을 그러면 두텁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본바탕이 되느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정치가 잘 돼야 백성이 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민본이라는 그 사상과 여민동락이라는 그게 상당히 정치에 있어서는 본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본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민이 귀하고 사직이 차지하고 군이 경하다, 그리고 제후가 위 사직 즉 변치한다. 이것도 이제 맹자에 있는 글귀인데, 여기서 민이 귀하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제일 귀중하고 사직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부를 이제 대신하는 말인데 네. 정부가 그 다음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그 중에서 이 제일 가볍다. 그리고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은 제후를 바꿔치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맹자의 역성혁명의 이제 정당성. 근거도 이제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도 제후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꿔친다는 게 이제 동성인 그 제후의 이제 친척들 같은 경우는 바꿔치고 그 다음에 이성인 그 경들은 떠난다 이런 말이 이제 또 다른 구절에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백성과 정부와 그 정부의 최고 통치자인 군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백성이 제일 귀중하다라는 것이 바로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민동락이다.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서 즐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면은 백성도 또한 그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민지우자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도 또한 그 근심을 같이 한다. 그래서 천하로서 즐거워하고 천하로서 근심하고 그런 연후에 이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이제 천하의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건데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맹자가 한 말이고 지금 그 여민동락이라는 그런 의미는 지금 현대 정치에도 그대로 지금 그 정신이 살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청와대에 여민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여민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청와대에 아주 그 중요한 부속 건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가장 현대에 와서 이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들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게티즈버그의 연설에서 링컨이 한 말 중에 마지막 부분에 Government of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해서 그 유명한 of the people, 국민의 그 다음에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그리고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을 찌른 말이고 요즘에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글귀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로 위스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즉 이것이 바로 여민이라는 말이죠. 여민, 백성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 정부는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경이라는 옛 그 중요한 정치에 관련된 책에서도 천시자민시, 천청자민청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천시 그러니까 하늘이 보는 것을 자아민시. 여기서 자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니까 내 백성 아민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고 또 내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그러니까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보고 또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보고 듣는다. 즉 이 말은 백성의 여론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 이제 백성과 함께 백성의 여론을 이제 중요시해서 우리가 백성의 여론을 근거로 해서 정치를 하는데
옛날에도 조금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제 왕도 정치를 하는 그런 그 군주제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주의에서 하는 그런 여민과 핵심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지소호를 호지하고 민지소호를 오지한다. 이게 이제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가리켜서 백성의 부모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득중, 여러 사람을 얻으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나라를 얻는 것이고, 실중, 백성을 잃으면은 바로 그것이 나라를 잃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득중이라는 말은 무리를 얻는다라는 말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바로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민심을 잃으면은 그 정권은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핵심은 민본이라는 거, 백성이 정치의 근본이고 백성과 함께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한다라는 그 정신이 바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맹자는 자기 맹자라는 책에서 수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치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맹자는 또 여러 번 경제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꼽는다 그러면 항산이라는 것과 감세. 그러니까 항산이라는 것은 항상 하는 그런 재산 이런 것인데 여기서 재산뿐만 아니고 생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항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세금을 감에서 백성들이 부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있는 구절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무항산이면서 유항심, 그러니까 재산이나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상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 가능하다. 그런데 백성 같으면은 무항산이면은 무항심, 항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없거나 직업이 없을 때는 마음을 고정시켜서 항상 착한 좋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면은 극단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편의점 들어가서 우유를 훔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가끔 보도되죠. 그러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항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죄에 빠진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면은 이것은 백성을 여기서 망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앞에 이제 실사변이 있는 그물망자와 이제 같은 글자인데 백성을 잘못을 짓게 해놓고 그 고기 잡듯이 그물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사상을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항상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어떻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직업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직업을 갖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떳떳한 마음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근본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기전주와 박기세렴이라 그러면은 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이기전주라는 말은 이자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전주라는 것은 밭두둑의 경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밭두둑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이 말은 요즘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해서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대기업 또는 뭐 시장에 있는 상권 또 큰 유통업체 뭐 어떤 그런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항상 요즘 부딪히잖아요. 이제 뭐 의사와 뭐 예를 들어 한의사 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박기세lem은 그야말로 세금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한다. 세금을 가볍게 하면은 그것으로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정치 제가 이제 맹자의 사상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다 윤리, 도덕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맹자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제 늘 주장한 것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선한 마음을 되찾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르는 것, 수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는데 이것이 맹자가 이제 바탕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에 가장 핵심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가 이제 말한 성선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맹자라는 책 내에 고자장구에 있는 글인데 고자와 이제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은 인성기 선야는 유수지 취하 이 유자는 이제 같다라는 뜻이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즉 인간의 본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선함이 있지 않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이제 고자와 이제 그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고자는 물은 여울과 같아서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트면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트면은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성은 물을 트는 방향에 따라서 선한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고 악한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무선, 무악. 그러니까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라는 고자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물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글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모두 불인 인지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철부지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뭐 기어가다가 우물로 이게 빠지려고 하면은 누구나 그걸 보면은 놀랍고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 그 아이를 구하는데 그 아이를 구하면서 이 아이를 구함으로써 내가 그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뭐 착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이렇게 차마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항상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지와 양능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양지와 이 양능과 양지라는 것은 불학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양지 양능 그리고 이제 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이란 어지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고, 학문의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 학문지도는 무타라. 구방심, 구기방심. 방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놓아버린 마음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다른 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놓아버렸는데 그 놓아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학문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수양 측면에서 이제 호연지기를 말씀하셨는데, 호연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자연스러운 기운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기운으로 아시는데, 호연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고듬으로써 기른다. 고듬, 그러니까 발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바른 행위로서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와 배 짝이 된다. 의와 도에 짝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의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고, 습이 취지라. 습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걸 하는 걸 습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을 군대가 내복에 있다 습격한다 하잖아요. 습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제 공격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어떤 일을 한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떳떳한 일을 하는 것들이 축적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지, 뭐 어떤 큰 용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게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요. 끝맺는 말로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맹자에 담겨 있는 사상은 종교, 철학, 윤리, 사회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말 많이 있지만은 정치와 경제가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요즘도 우리가 정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실감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치와 경제가 이제 가장 절실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탕에 인간의 본성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인간의 본성인 자기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에 휩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등한히 하는 데서, 그러니까 외물에 마음이 이끌려서 본바탕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된다고 보이는데, 맹가 돈소라는 이 우리 이제 지금 그 네 글자에 우리가 담겨 있는 천자문에 있는 그야말로 그 맹가 돈소 네 글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되새겨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요즘 그 우리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본바탕을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뭐 이것으로서 제 말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죠. 3분의 1로 줄이셨네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 성선설, 항산, 또
구방심, 예. 호연지기 거의 뭐 핵심적인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성하는 기분에서 지금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오늘 참 글자는 8글자에 불과한데요. 담고 있는 내용이 참 많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워낙 저기 우리 신명용 선생님께서 거의 경전을 암기하다시피 하세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려고 많이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많이 써서 보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양해의 말씀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대단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예. 네, 어려운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오시는 분이 장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아주 좀 특별한 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드리려고 제가 언제 9월 26일인가? 그때 이걸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뵙고 오늘 처음 뵀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